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0이 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아니, 어쩌면 아주 가난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고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상 중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그 뒤로는 서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그래도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 이렇게 살진 않겠다. 언젠간 내 집을 가지겠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때 우리 신혼집은 반지하 월세였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 다리만 보이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비가 오면 벽에서 물이 새서 대야를 놓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행복했어요.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나중엔 꼭 위로 올라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때 제 남편의 월급은 60만 원이었어요. 그중 25만 원은 월세, 10만 원은 생활비, 남은 돈으로 아이 분유를 사고 옷을 샀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 1만 원이라도 저축했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고 어떤 날은 제 옷을 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을 2번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변하게 된 건 30이 넘어서였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집이 돈을 버는 시대야. 공부해야 해. 그때 저는 집이 돈을 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바로 도서관으로 갔어요. 부동산 책을 빌렸습니다. 경매의 기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전세와 매매의 관계.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 2시까지 책을 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남편은 그걸 다 본다고 돈이 생겨? 라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공부야. 그렇게 다짐했죠.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마다 이름을 외웠습니다. 저기는 전세 5천, 매매는 8천적인 신축이라 전세 가율이 낮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매일매일 시세를 비교하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 전세 얼마예요? 요즘 거래는 어때요? 처음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주부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하지만 몇 달 뒤에는 사장님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 괜찮아요? 그만큼 저는 현장에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책에만 있는 이론으로는 부족했어요. 몸으로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부자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정말 두려웠어요. 은행 통장에 있던 전 재산 1,500만 원을 털어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걱정했어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끝장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조용히 말했어요. 끝나도 좋아. 가만히 있다가 늙는 게 더 무서워. 그리고 2년 후 그 빌라 값이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구나. 그 뒤로 저는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휴대폰으로 부동산 경매 강의도 들었습니다. 낡은 시장 건물 2층의 작은 강의실에 앉아 노트북 없이 볼펜 하나로 필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인생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저는 공부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 앉아있던 적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독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 고생 안 하면 나중에 평생 고생한다. 그게 제 인생의 원칙이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TV를 볼 때 저는 아파트 청약 통계를 봤습니다. 여보, 강남에 있는 2단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야. 이건 곧 오를 거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죠. 당신이 무슨 전문가야? 하지만 몇 년 후 제가 말한 그 단지는 실제로 2배가 됐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부터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그때부터 저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빌라를 팔아 조금 더 큰 아파트로, 또 그걸 팔아 신도시로 옮겨갔어요. 집을 옮길 때마다 수익이 났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쓰지 말고 돈을 벌어서 또 굴려라. 그게 저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희 부부는 타워 팰리스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저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늘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언젠간 저곳에 산다. 반드시.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타워 팰리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70억입니다. 제가 그걸 사들였을 때는 7억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운이 아니라 공부였어요. 여러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악착같이 공부하면 금수저로 바뀝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가난을 원망하지 마세요. 가난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저는 공부로 가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부입니다. 절약보다 더 강한 건 지식입니다. 제가 타워 팰리스의 주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엔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창문 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간과 공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남편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저는 공부로 미래를 바꿨습니다. 책 한 권이, 강의 하나가, 때로는 신문기사 한 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꾸준히 30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은 언젠가 가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움직이면 그 돈이 나 대신 일합니다. 저는 남들이 TV를 볼 때 공부했고 남들이 커피 마실 때 시세표를 봤어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꾸준히, 남들보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만 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하세요.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책상 위에 부동산 책을 올려놓고 매일 읽습니다. 이제 돈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돈보다 강력한 자산이니까요. 가난했던 제가 부자가 된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절약이 아니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것. 여러분, 저를 믿고 말씀드릴게요. 흙수저여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움직이세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도 반지하에서 타워 팰리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